신학교 둘째 날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생성하지는 않고 교육자료 안에 있는 프로젝트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 안에서 이번에는 넘버링 02로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를 사용할 건데 요거는 오늘하고 내일까지 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피하셔가지고 C 밑에다가 붙여 놓으실게요. 다 붙여 놓으셨으면은 요거 이제 툴 오픈하시는데 우리가 사용할 프로젝트가 여기 지금 넘버링 02로 되어져 있는 거 요거를 쓸 거다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제는 프로젝트를 툴을 이용해가지고 접근을 했어요. 여기 오픈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메뉴 영역의 아이콘으로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 오늘 상황은 툴이 오픈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프로젝트 경로에 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제랑 똑같은 파일 xprj 붙어져 있는 요거를 드래그 하셔가지고 툴에 붙이셔도 오픈됩니다. 물론 툴이 오픈되어져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아이콘에다가 붙이셔도 오픈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또 다른 방법으로 오픈을 해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루트겠죠? 새로 내가 프로젝트를 생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전체 세팅할게요. 제너레이트 한번 하셔가지고 산출물로 다 떨어뜨린 다음에 여기 exe2라고 하는 폴더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오늘 진행할 겁니다. 우리가 첫날에는 테마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면서 뭘 확인했었냐면 컴포넌트의 구조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테마를 작성하는 것, 그러니까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대신에 그 컴포넌트가 스타일 시트에 있는 디자인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속성들, 그리고 그 컴포넌트가 언제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테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컴포넌트 구조를 보고 이런 거는 없는데, 문제는 어제 모든 컴포넌트의 구조를 확인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몇몇 개의 컴포넌트는 구조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미 작업이 다 완성되어져 있는 이 프로젝트에 연결되어져 있는 테마를 오픈해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건드리게 되면 이미 모든 컴포넌트가 작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용이 틀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공유해서 보여드리는 거하고 여러분들 화면의 내용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자꾸 내용이 바뀌고 그래서 테마는 아시는 것처럼 스타일 시트하고 이미지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필요한 건 두 정보를 다 들고 있는 테마를 새로 만들어서 컴포넌트의 모습을 보고 이미지 안에서 내가 작성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스타일 시트 편집기만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미처 작업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추가해가지고 확인해 볼 거. 하지만 프로젝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끔 이런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누구를 만들 거냐? 두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테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타일 시트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새로 뭔가를 생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뒤에 뉴 아이콘 뒤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거 넥사크로 스타일 시트 확장자 X CSS 파일로 만들어지는 요거를 한번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이름은 프로젝트하고 비슷하게 넘버링 02까지 선택할게요. 그리고
디자인에 관련된 요소, 리소스에 관련된 요소이기 때문에 저장 루트는 우리가 변경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인서트 타겟은 내가 지금 만든 프로젝트를, 스타일 시트를 우리 프로젝트에다가 적용할 거냐? 이걸 물어볼 건데,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름만 주고 그냥 피니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테마는 아시는 것처럼 스타일하고 이미지의 정보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면 제가 지금 만든 거는 말 그대로 이 스타일 시트 파일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구? 편집기만 볼게. 그러니까 새 파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요거 메모장 같은 거에다가 이것저것 설명하면서 쓰려고 파일 계속 새로 만들면서 쓰는 것처럼 똑같아요. 새 파일 하나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뭘 작업을 하더라도 프로젝트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야 영향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진행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정보가 테마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맞아요. 테마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계를 조금 거친다고 했었어요. 뭐냐? 웹처럼 내가 태그에다가 직접적으로 스타일 정보를 준 경우, 스타일 태그를 쓴 경우, 그 다음에 스타일 시트를 만들어서 연결한 경우가 모조리다 들어가져 있다면 기본적으로 누구의 디자인이 먼저 보일 것이냐, 요게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기본 교육 때 잠깐 말씀드렸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테마의 디자인 정보를 받아오는 거, 내가 테마를 배포하는 거,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저 테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치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요거 가이드 1번 화면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서 제가 버튼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버튼의 디자인은 아마 적용되어져 있는 테마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버튼을 하나 또 그려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선택한 다음에 배경의 컬러를 핑크로 바꿉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가 지금 선택해서 배경 속성에다가 핑크를 준 녀석은 배경이 변경되지만 옆에 공공이나 아니면 제가 한 놈을 또 그리는 애나 얘들은 배경의 변화가 있느냐?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가장 기본적으로 디자인 정보를 확인하는 거 저희는 여기 속성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이 디자인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혹시 직접적으로 선택해가지고 하드코딩으로 준 백그라운드 값이 있냐 없냐 이거를 먼저 체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00이나 02는 직접적으로 선택해서 준 값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에 누구를 테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에 체크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이 스타일 시트 파일만 있는 녀석이 혹시 프로젝트에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 요거를 체크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만들기만 했지 프로젝트에 인서트하지 않았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프로젝트에 인서트를 했다. 그러면 저 스타일시트 파일만 있는 녀석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 위치는 딱 한 군데겠죠? 여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전체 모양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메인 프레임이 들어가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저 XCSS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에 연결한 상태다. 그러면 여기에 그 정보가 있을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진짜로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만들 때부터 인서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든 파일을 연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기 어플리케이션 우클릭 하시면은 인서트 있습니다. 인서트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로 하나밖에 없어요.
스타일로 가시면은 제가 지금 만든 파일이 있는 위치, 거기로 바로 가시죠. 이 위치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디자인 정보기 때문에 프로젝트 내에서 언더바 리소스, 그 안에 X, CS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 요 경로를 한 번에 찾아가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하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결된 게 보여줘요. 우리 이 구문 많이 봤습니다. X, CSS, RC라고 하는 게 콜론 2개 해가지고 파일 이름이 적혀져 있죠. 테마 연결했을 때 이런 문법 봤어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폴더 안에 있는 녀석이 연결된 겁니다. 뭐 하는 거.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똑같이 버튼을 추가해서 백그라운드를 노랑 한번 줘볼게요. 그리고 저장한 다음에 이제 다시 화면으로 가서 화면에 그려져 있는 버튼의 배경의 컬러들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가봅니다. 그랬더니 자, 핑크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00이랑 02는 배경이 노랑으로 변했어요. 아, 첫 번째, 속성에서 하드코딩으로 집어넣은 값이 있냐 없냐를 체크합니다. 그랬더니 01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핑크가 받아오죠. 그런데 00이랑 02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선택해가지고 변경된 값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00만 핑크를 받아온 상태에서 얘네들이 그대로 두 번째 단계를 가는 거예요. 어디? 어플리케이션에 혹시 연결되어져 있는 XCSS 파일이 있나 없나 가서 봤더니 있는 겁니다. 거기에 버튼의 백그라운드가 노랑이 되어져 있어요. XCSS 파일이나 스타일에서 속성 값을 직접 준 거나 다 모조리 기본적으로 누구 속성만 딱 있냐? 백그라운드 속성만 있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속성만. 그러면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테두리가 있죠. 그쵸? 보더가 있어요. 보더 정보 이런 건 없고 백그라운드만. 자, 여기서 그럼 노랑을 얘네들은 받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디 environment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테마 정보를 확인해요. 거기에 아마 백그라운드 정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00이나 01이나 02나 얘네들은 테마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정보는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이전 단계에서 적용받은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백그라운드 말고 봤더니 보더가 있는 거예요. 테두리가. 그러니까 보더는 다른 단계에서 받아본 적이 없으니 00이나 01이나 02가 똑같은 보더 값을 여기에서 이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테마에서 스타일을 작업하고 배포할 때 테마로 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정보를 이미 따로, 스타일 따로 이렇게 배포하지 않아요. 테마로 배포하는데 왜 지금 이 XCSS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되어져 있는 디자인 정보를 말씀드렸냐면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 혼자 계속 작업을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이제 프로젝트를 받아서 뭐 추가를 한다거나 수정을 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에 테마 정보를 확인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수정할 거 수정하고 추가할 거 추가합니다. 그런데 수정을 했는데 전혀 프로젝트가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지금 이 흐름에서 테마에 있는 스타일 시트 열어가지고 거기 백그라운드를 뭘로 바꾼다는데 지금 얘네들이 적용을 받을까요? 못 받죠. 왜?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받았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오로지 테마만 딱 알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백날 수정해도 안 바뀌어. 그러면 이게 왜 안 바뀌는지, 어디서 지금 내 디자인이 막히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어쩌면 스타일시트 파일만 또 따로 연결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어떤 흐름에 따라서 적용받고 있는지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테마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정보 중에서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XCSS라고 하는 파일로 따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럼 이미지는 계속 테마 안에만 있을 수가 있어야 되느냐? 그거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이 스타일시트가 XCSS라고 하는 리소스에 따로 마련된 위치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미지는 여기 이미지 리소스에 또 따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임포트 우리 교육 자료 안에 있는 이미지 몇 개만 한번 그냥 넣어볼게요. 외부 정보 불러왔으니까 새로 붙임. 자, 그러면 저 이미지는 어떻게 쓰느냐?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뒤에 이제 드랍 버튼 누르면 테마 안에 이미지 쓰라고 하는 영역 안에 있는 이미지의 리스트가 보여지는 것처럼 저 녀석들은 스크롤 계속 내리시면 테마 안에 있는 이미지 그 리스트 끝으로 혹시라도 리소스의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목록을 보여줍니다. 방법은 똑같죠. 선택만 하면 돼요. 음. 그러면 보시다시피 경로가 URL에 바로 따옴표 똑같고 요거 똑같죠. 이미지 RC라고 하는 요 리소스의 경로를 잡아가지고 똑같이 요런 구조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이미지의 경로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제 테마 경로를 쓰시라고 하지만 테마 경로가 있고 요렇게 우리가 이제 다 세팅이 된 경로 또한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로 사용했다라고 하면 적어도 경로가 잘못돼서 경로를 못 찾아가지고 내 정보를 못 보여준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 작업한 거를 확인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까지 테마 경로만 봤는데 이런 경우가 경로를 보여준다 그러면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타일스트하고 이미지가 따로 이제 정의되어져 있는 케이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설명하려고 만든 거지 이렇게 프로젝트에 적용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를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된 거 다시 지울 겁니다. 방법 간단해요. 선택한 다음에 우클릭 리무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리무브를 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저 컴포넌트의 버튼 디자인이 달라질 겁니다. 당연히 그때 달라졌을 때 결과가 뭐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느냐 이거를 이해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디자인의 그 흐름 적용 단계는 얼추 조금 자리를 잡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컴포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컴포넌트는 우리가 어제 구조를 할 때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묶어서 그 중에서 대표로 하나씩 작업을 했어요. 단일 컴포넌트 중에서는 누구? 그 다음에 드랍 버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에서는 누구?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냐? 말 그대로 기능이 이제 비슷한 애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 아니면 뭐 데이터와 관련된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아이들끼리 묶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들어갈 건지는 우선 여기 맨 처음에 그려져 있는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자 이렇게 오늘 진행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포넌트들을 묶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스태틱 컴포넌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네모 안에 여기 L 써져 있는 아이콘 요게 이제 스태틱이에요.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린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 공통 그러니까 점 스태틱 요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죠.
우리가 이 스태틱을 이름 그대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일정한 문자열을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고정된 문자열을 보여주는. 그런데 그 이름만 단순히 들어가지고는 살짝 이제 와닿지가 않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예시 화면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요 화면을 이제 그려야 돼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이벤트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뒤에 그냥 박아 놓는 이미지로 사용할 거다 이런 거 다 스태틱. 내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일정한 문자열을 보여줍니다라고 하는 거, 어떤 화면의 타이틀이라던가, 서브 타이틀, 라벨, 이런 거 다 스태틱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엔 없지만, 이런 텍스트가 또 한 줄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로그인 했습니다. 누구는 환영합니다. 이런 텍스트를 한 줄 써져 있는 거, 이거 다 우리 스태틱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이고 엄청 많이 활용하는 그냥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예시로 이제 이 이미지에서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한 줄의 텍스트만 계속 나열하고 있으니까 다른 이미지 잠깐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텍스트를 이미지로 안 쓰고 그냥 내가 컴포넌트에다가 텍스트 값으로 쓸 거다. 그리고 한 줄 이상의 여러 줄 이런 것도 다 스태틱 컴포넌트로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면으로 한번 가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 화면도 컴포넌트들이 그려져 있죠. 그런데 그 컴포넌트만 화면에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타이틀에 컴포넌트 이름이 뭔지 라벨 그 컴포넌트가 그려져 있는 바운다리 이런 식으로 지금 다 화면에 배치되어져 있는 것들 요거 다 컴포넌트 스태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제 제가 테마에다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정보만 뿌려주고 화면으로 왔을 때 어떻게 돼 있었냐? 다 적용된 형태로 보여줬죠. 그러니까 어제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 다 이제 테마에서 뭔 작업을 하더라도 이 스타일 쪽으로 필요한 거 그거 이외에 건드려야 되는 속성도 다 세팅이 되어져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지금 화면에 그려져 있는 컴포넌트들이 다 공통이에요, 공통. 그러니까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놓은 거 다 그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내가 클래스 이름만 똑같이 쓰고 마우스 오버라던가 포커스 이러한 상태값의 디자인만 테마에다 딱 주면 결과를 화면에서 딱 볼 수 있었어요. 오늘은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테마에는 모든 컴포넌트의 모든 상태값에 대한 디자인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기 위해서 건드려야 되는 누가 속성값들을 오늘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스태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려져 있고 지금 어제는 요게 클래스가 테마가 없어서 붙여놨지만 이런 작업들도 이미 다 되어져 있는 프로젝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한 줄이 아닌 여러 줄의 텍스트를 한번 볼 건데 보시다시피 스태틱이 테두리도 없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도 없는 녀석이 공통 디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선택했으니까 어디까지 내가 그려놨는지 조금 구분이 되긴 하지만 이게 사실상은 이렇지가 않죠. 그쵸? 포커스 빠져버리면은 얼마만큼 그려졌는지 모르니까 요거를 디자인을 조금 바꿔볼 거예요. 뭐로 바꿔볼 거냐? 보시다시피 얘네들 다 스태틱인데 우리가 화면에 컴포넌트가 다 배치되어져 있는데 어떤 컴포넌트를 쓴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기 셀렉트 창 보세요. 셀렉트 창에 가로에 이게 노멀의 폰트로 써져 있는 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컴포넌트 종류입니다. 봤더니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 다 스태틱인데 여기 에어리어라고 나와져 있는 디자인이 적합한 것 같아요. 그냥 테두리 있고 배경 흰색이고 그래서 저 디자인은 내가 한번 내가 그린 컴포넌트에 적용해야겠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순해요. 클래스만 따다가 쳐버리시면 되죠.
우리가 기본교육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컴포넌트, 동일한 컴포넌트에서 디자인이 다르면 무조건 공통 아니면 클래스로 접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클래스 네이밍도 조금 룰에 맞춰서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적용할 수도, 그 다음에 작성하는 것도 다 익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사실 어제 작성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은 텍스트 에어리어 하나 조금 네이밍 룰 되어져 있는 대로 가이드대로 작성해가지고 작업한 거 하나 있어요. 오늘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테마 작성 거의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저 클래스에 관련된 거는 내일 충분히 연습하실 건데 어떻게 내가 더 작성해보고 다른 사람이 작업한 거 내가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도 해보고 양쪽을 다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는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오늘은 자, 어떻게 적용했었느냐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텍스트를 써볼 거예요. 음, 드래그해서 그린 거에 보시다시피 잘리지 않게 한 번만 입력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가 몇 번 조금 많이 입력합니다. 여러 줄로 보려고. 자,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 줄로 못 보여주고 있죠. 음. 우리가 그 컴포넌트가 드래그해서 그린 것보다 넘치게 들어가면 다음 줄로 자동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여러 줄로 텍스트가 보입니다 하더라도 그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그 자체는 어디에서? 테마에서. 테마에서 건드려야 되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다 이거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녀석은 내가 작성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성이 적용되어져 있지 않다 이렇게 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가서 확인해 보면 이 클래스로 되어져 있는 녀석을 이 클래스를 따가지고 적용된 테마에서 검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여기 익스플로어 창에 필터링에다가 넣고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얘만 딱 찾아주겠죠? 요렇게 이제 필터링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텍스트 영역에서 컨트롤 F, 컨트롤 F로 요렇게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분명히 정보를 조금 확인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상황에 맞게 필터링을 하시던지 컨트롤 F로 쓰시던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컨트롤 F 말했으니까 하나만 더 말하면 컨트롤 R 바꾸기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역시 생각대로 보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하고 보더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만든 클래스는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저거 자동으로 줄바꿈이 필요하다? 누가 들어가야 돼요? 워드랩 들어가야죠. 워드랩을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여러 줄로 떨어진 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줄에 소까지만 보이고 후트는 밑에 줄에 떨어진 이유? 알죠? 왜? 여기다 못 쓰니까 다음 줄로 이제 워드랩을 받아가지고 떨어진 건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까 전에 그 이미지대로 그대로 쓰려고 이제 컴포넌트를 한 요 정도 사이즈로 그립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장치 요 정도는 여기 위에 올라가서 쓸 수도 있겠죠. 드래그해서 그린 모양상. 근데 내가 저기에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줄에는 그냥 다양 한 가지만 써주고 임의로 다음 줄로 넘겨버린 거. 요거 편집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임의로 줄바꿈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면에서 나는 첫 번째 줄에 투비만 봐야 되고 두 번째 줄에 소프트를 봐야 되고 세 번째 줄은 투비 소프트를 봐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 텍스트를 보여주는 텍스트 영역에서 편집합니다. 대신에 텍스트 창에서 바로 클릭해가지고 편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뜨는 요 팝업에서 편집하는 거예요.
원하는 위치에 펴서 두고 임의로 줄바꿈 저희 컨트롤 엔터예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컨트롤 엔터 이렇게 해서 편집이 끝나면 엔터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텍스트를 내가 속성창이 아니라 화면에서 편집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똑같아요. 원하는 위치에다 두고 컨트롤 엔터 끝났으면 항상 엔터로 마무리. 이런 식으로 컨트롤 엔터를 이용해가지고 임의로 줄바꿈이 가능하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디자인을 하나 볼게요. 제가 우리 이미지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텍스트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누가 로그인했습니다. 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런 식의 이제 메시지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한 줄의 텍스트에서 디자인이 이럴 수가 있죠. 누구님, 그러니까 전지영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전지영은 뭐 볼드체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걔만 폰트의 컬러를 조금 강조하는 컬러로 보여준다거나 문장 하나 안에서 특정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요거 텍스트를 조금 바꿔볼게요. 제가 이렇게 텍스트를 이제 변경한 상태에서 가운데 들어가져 있는 교육만 폰트를 빨강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실행을 해서 출력된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컴포넌트 3개 붙여가지고 정렬 싹 한 다음에 각자 텍스트 써서 디자인 변경해가지고 실행해서 보면 이게 컴포넌트 3개를 붙인 건지 하나에다가 무슨 다른 장치를 한 건지 사실상 이거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보더가 들어가는 디자인이었다 그러면 손은 좀 가겠죠. 보더의 모양을 다클래스로 따가지고 바꿔줘야 되니까 손은 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걸릴 거지 못할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걸릴 거 요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강조의 구문을 태그의 형식으로 몇 가지를 지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HTML에서 그런 태그를 가져다 쓴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쓰려는 문법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닫고 이런 태그의 형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태그의 형식으로 지원합니다. 이런 메시지,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한번 보실게요. 제가 교육만 폰트의 컬러를 빨강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요런 문법, 이거 나중에 문법은 보여드릴 거예요. 요렇게 어디까지? 6까지. 요런 식으로 지원한다 이거예요. 자, 엔터를 치고 마무리할게요. 그랬더니 컴포넌트 입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텍스트에다가 저렇게 입력을 했다 한다면 그냥 저런 긴 텍스트를 받은 거지 저걸 뭐 어디를 강조해라 이거를 처음부터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럼 강조의 구문을 쓴 겁니다라고 해서 이 태그의 값을 받아들일 속성이 있어요. 누구냐? 밑에 보시면 use decoration이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디폴트 값이 false로 되어져 있는데 요거 이제 제가 true로 변경하면 보시다시피 강조의 빨강으로 변경하라고 형식을 넣은 거구나 인지가 돼서 보시다시피 바로 변경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지금 제가 요 속성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저 스태틱이 가지고 있는 유즈 데코레이션 속성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디자인을 못하거나 퍼블리싱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은 훨씬 더 간단하게 디자인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확실해요. 이렇게 컴포넌트마다 스타일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이 갖고 있는 속성인데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디자인을 확인하고 내가 표현하는데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어떤 컴포넌트는 스타일 그룹 이외의 몇 가지 속성을 또 반드시 알아야지만 내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컴포넌트들도 존재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사용됩니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고 그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이외에 있는 속성들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베이스는 하나예요. 내 디자인이 제대로 표현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요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꼬집어서 각각 컴포넌트마다 설명드리는 속성들은 적어도 조금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가 실제 프로젝트에서 디자인 확인하고 체크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디폴트 값이 폴스인데 이거 true로 변경하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른 속성이 있는 거를 인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속성이 원래 무엇을 가지고 있고 이것까지 다 체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디자인이 달라요. 얘도 공통이고 클래스가 없죠? 옆에 있는 스태틱도 공통이에요. 근데 디자인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테마 문제가 아닌 거예요. 속성에서 뭐가 다른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마 뭔가를 건드렸다라고 하는 거. 근데 속성창에 한번 보시면은 노멀의 폰트로 보여주는 값이 있고 볼드체로 보여주는 값이 있어요. 뭐냐면 볼드체가 쉽게 생각하면 임의로 건드린 거. 임의로 건드린 속성에 대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볼드체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클래스가 아니라 다 그냥 공통이에요. 아니면 둘 다 똑같이 클래스예요. 클래스 값도 똑같고. 근데 디자인이 다르다? 그러면 혹시 볼드체로 변경한 거, 그러니까 속성을 뭘 바꿨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조금 훑어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음.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아니 알겠어. 이게 뭐 하는지도 알겠고 어떻게 쓰는지도 알겠는데 요런 게 문제인 거죠. 뭐 기준으로 저렇게 입력한 거냐.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교육에서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 속성이 내가 헷갈릴 때는 그 속성에 대한 레퍼런스를 그 시점에서 확인해 보면 돼요. 가장 간단한 거는 선택하고 그냥 F1. 도움말로 불러서 내가 색인이라던가 검색으로 당연히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복잡해요. 내가 알고자 하는 게 완전한 딱 정해진 특정 속성이라고 한다면 선택하시고 F1 누르시는 게 접근이 가장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이제 다 써 있어요. 개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라던가 메소드 이거 다 외워서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고자 했을 때 그거 얼마나 내가 찾고자 하는 거에 제대로 가가지고 필요한 거를 찾아내느냐 그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요할 때 어디 가서 어떻게 확인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정 속성은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는 게 누구다? 도움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움말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같이 설명드립니다. 이 스태틱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하나 가지고 시간을 조금 오래 할애했지만 이런 식의 흐름으로 앞으로는 그 기능을 묶어서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것들끼리 같이 설명을 할 거다 이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주자가 밑에 있는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에디트는 아이콘으로 보시면 네모 안에 커서 들어간 것처럼 생겨져 있는 거 요거 에디트고요. 그 다음에 그거 바로 뒤에 점 두 개 찍혀져 있는 것처럼 생겨져 있는 게 마스크 에디트고요. A라고 조그맣게 쓰여져 있는 거 요게 이제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왜 얘네들 세 개를 같이 설명드리느냐? 얘네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인풋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입력받은 문자열의 출력값을 보여줍니다라고 하는 그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 요게 이제 베이스입니다.
그 같은 뿌리에서 얘네들 세 개가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우선 화면에 배치해가지고 그려놓은 모습으로 처음 조금 나눌 수가 있어요. 에디트, 마스크 에디트하고 텍스트 에어리어입니다. 자, 세 놈 다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했는데 요렇게 두 개 나눈 기준으로 그 입력받는 문자열이 좀 다른 겁니다. 에디트랑 마스크 에디트는 한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는 거고 텍스트 에어리어는 한 줄 이상의 여러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을 때 사용하는 거. 우리가 그래도 저 세 개 컴포넌트에서 텍스트 에어리어에 대한 구분은 조금 명확하죠. 내가 사용자였을 때를 생각하더라도 뭐 비고라던가 메모 이런 것들 표현하는 거. 게다가 쟤는 우리가 어제 구조를 보면서 또 입력도 한번 해봐가지고 그래도 세 개 중에서는 덜 헷갈려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들이죠. 둘 다 한 줄의 문자를 입력받는다라고 했는데 그럼 그 기준에서 또 뭐가 달라지느냐? 에디트는 한 줄을 받는데 어떤 한 줄이냐면 한글, 영문, 숫자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게 에디트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 마스크 에디트는 기본적으로 숫자만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우리가 접근을 해가면 되는데 이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마스크 에디트가 하는 일 중에 뭐냐? 얘는 특정한 형식이 있는 문자열에 입력을 받는 거. 자, 특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간단한 예로 뭘 생각하시면 되냐? 주민번호 생각. 제가 앞자리 6자리, 뒷자리 7자리, 13자리를 저만 그렇게 입력받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한 형식.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특정한 형식의 주민번호를 요즘 다 받는 화면이 그닥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업무 화면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조회 조건을 줘가지고 조회해서 해당하는 화면을 불러오는 기본적인 업무 화면입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조회 조건으로 뭘 줘야 되느냐? 4번을 줘야 되는데 우리 4번이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 8자리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도 있고 영문도 있네. 이렇게 해가지고 에디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8자리의 특정한 형식만 입력받는다 해서 얘를 누구 마스크 에디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한번 진짜로 실행해서 이제 진짜 봐볼게요. 한글, 영문 숫자가 다 받는지, 영문만 숫자만 받는지, 여러 줄 받는지 보면 에디트라고 하는 컴포넌트, 보시는 것처럼 숫자 받고, 영문 받고, 한글 받는 거, 요거 에디트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에디트는 그려놓고, 공통 그려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숫자밖에 못 받는 거, 요거 마스크 에디트. 물론 텍스트 에어리어는 여러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화면에서 여기 마스크 에디트 그려져 있는 거 밑에다가 똑같이 밑에 마스크 에디트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똑같이 마스크 에디트를 하나 더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리고 바로 실행해서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밖에 못 받아요. 음. 그런데 뭘 해볼 거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저 밑에 새로 그린 녀석한테 특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아까 전에 그 4번의 8자리 형식을 한번 줘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자리 영문, 4자리 숫자 이렇게 8자리를 줄 건데 지금 마스크 에디트는 안 건드리면 숫자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게 얘한테 숫자 말고 다른 문자열도 입력하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누구냐? 마스크 에디트가 가지고 있는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 제가 속성 말하는 거 눈에 잘 안 보이시면 필터링 하세요. 필터링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 보시다시피 노멀의 폰트로 디폴트 값이 넘버라서 숫자밖에 못 받는구나. 우선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거를 바꿔줍니다. 누구로 스트링. 다른 문자열도 받을 거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인 8자리를 받겠다고 예시를 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 2자리, 6자리, 8자리, 2자리 얼마든지 다양한 형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원하는 형식을 내가 주면 돼. 어디에다가? 이 포맷이라고 하는 속성. 그래서 이거는 임의로 제가 한번 줘볼게요. 앞자리 4자리 영문, 뒷자리 4자리 숫자 이렇게 8자리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아까 전에는 마찬가지로 숫자밖에 못 받았던 녀석이 제가 지금 숫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왜? 영문 4자리 받겠다고 그래요. 뒤에는 영문 써도 안 됩니다. 왜냐면 숫자 4자리 받겠다고 했고요. 더 이상 입력이 안 되죠. 왜? 8자리만 받겠다고 제가 형식을 지원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에디트에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과 포맷이라고 하는 속성을 모른다고 해서 해당 컴포넌트의 디자인이 안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스크 에디트에 조금 더 뭐 상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확인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 두 속성의 변경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폰트도 제대로 나오고 필요한 대로 볼 수 있는지 마스크 에디트는 저 2가지의 속성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똑같죠? 문제는 제가 A를 쓰고 샵을 썼어요. 이게 왜 어떻게 이렇게 썼느냐? 똑같이 포맷 F1 누르시면 중간쯤에 저 스트링 문자열 뭐로 표현하는지 다 나와져 있습니다. 도움말에 다 나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서 이제 저거 2개 참고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 3개가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른데 한 줄 영문 숫자 한글 다 받을 수 있는 에디트 숫자를 기본적으로 한 줄로 받는 마스크 에디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특정한 형식의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 줄의 문자열을 입력받는 텍스트 에어리어 우선 이렇게 3개의 컴포넌트가 인풋 계열의 컴포넌트입니다 라고 하는 거 설명 여기서 1차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 3개의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뭘 좀 확인해야 되느냐 그 부분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11시부터 인풋 계열 컴포넌트 디자인으로 돌아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